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9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식었어요. 네, 알겠어요. 안 식었어요. 마음이 식었나 그랬더니 마음이 안 식으셨대요. 오늘 1699일 차요. 와, 내일은 1700일이다. 우와, 1700일. 좋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기분이 좋으네요. 네, 오늘 퓨처 셀프 278페이지예요. 8페이지 맨 위에 부터 읽어볼게요. 볼게요. 미래의 내가 되려면, 미래를 내가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려면 경기장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침부터 수다를 계속 떨었더니, 잠시만요. 미래에 발전되어 있는 내가 되려면 경기장 밖에서 뛰면 안 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분석을 멈추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한 일을 안으로 들어가서 한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당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당신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무지하다.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은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한다. 그렇죠? 미래의 내가 있으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하는 거죠.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행동을 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현장에서 뛰고 만들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완성을 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을 해 가는 거지 완벽한 거는 없어요. 어제 누가 좀 삐진 것 같더니만 안 들어오셨네. 늦잠 주무시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내가 관점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일밖에 안 하죠. 못 하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일밖에 못 해요. 그런데 내가 이 관점을 확장시키는 거죠. 관점이 확장이 되면 관점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관점이 확장된다는 거는 내 생각이 한계가 있던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거를 봐도 다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제 본 사람과 오늘 본 사람, 조금 전에 본 사람과 내 생각이 바뀌면은. 근데 내 생각은 반드시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 생각의 뿌리, 신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쓴 책은 현재 내가 쓰는 책과 다르다. 3년 전에 썼으면 지금 쓰는 거랑 또 달라졌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바뀌려고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바뀌고 있으면 믿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관점은 바뀌어요. 생각의 관점이라는 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책을 끝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달라진 벤저민 하디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미래의 나는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는 또 달라져 있고 어제의 나와도 지금의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저도 엄청 달라졌어요. 전에 15년 전과 5년 전과 작년과 올 초와 또 다르거든요.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화요일 날의 나와 제가
30개월 때 엄마 보고 놀래서 마음이 쿵 떨어졌던 그 쿵 하고 내려왔던 그 느낌의 감정을 그 상황이나 그런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상황은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이 안 빠진 거죠. 안 뺀 거예요. 에고가 그거 즐긴다고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인 거, 쿵 떨어져 있는 마음속에서 쿵 하고 내려앉아 있었던 그 마음.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화요일 날 마주한 거죠. 느낌.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어린 나하고 마주하고 느낌을 느껴주면 해소가 되죠. 그 참 에너지라는 거가 신기하죠. 안 보이지만 어릴 때의 어떤 그 상황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음, 내가 계속 그때그때 다르지만 발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발전하고 있느냐. 어제 그 남편이 짜증나는데 오늘도 짜증나느냐. 그죠? 내일도 짜증나느냐. 또 틀려지는 거고 계속 내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세상에 보는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때는 최선이었구나. 그럼 지금 또 어떻게 하지? 지금 또 어떻게 할까? 그거를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과 다르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죠?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과거의 일을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과거에. 제가 요번에 화요일 날에도 제가 그 엄마 30개월 때 엄마를 보고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아 있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는 참 많이 변화는 되어 있는데 변형은 이제부터는 변형이 되어야 되겠죠? 변형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는 많이 되어 있죠. 진짜 변형이 되어야 돼요. 그 발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발전이 되고 있느냐. 혼자서는 발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의식이 높으신 분, 관점이 완전히 다른 분, 관점이 아주 다른 분, 네. 관점이 아주 높은 차원이 다른 분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는 거. 그게 엄청나게 내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죠. 사는 게.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지. 근데 죽을 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의식이 죽을 때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돈도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의식 성장해야 되는데 과거를 붙들고 산다는 거죠. 30개월 때 놀랬던 그 아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9이니까 30개월, 3살, 4살. 그러니까 55년 전, 56년 전에 나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습관이 남아있더라고요. 습관이 남아있어요. 계속 느끼기 하고, 그 쿵 하고 놀랄 때, 쿵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 쿵 하고 놀래는 게 엄마 보고 놀랬던 게 남편 보고 놀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놀래고, 습관처럼 쿵 하고 놀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쫙 좌절하고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해져 있는 내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또 화요일과 어제와 오늘 또 금요일이죠. 야, 일주일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네, 또 이제 가야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의식 공부하러 의식 확장시키러 또 이제 서울 가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졸아도 거기 가서 졸고 있잖아요. 놀아도 거기 가서 졸고 놀고 그냥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일을 붙잡고 있어요. 과거에 30개월 때 엄마 보고 동생 낳았을 때 놀랐었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56년 동안. 계속 56년 동안 놀래갖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과거의 관점,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나를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거. 5월 31일, 6월 1일 아마 근원적인 신념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진도를 어떻게 나가시는지. 근데 근원적인 걸 할 때가 돼 있는 거예요. 기계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연락드릴게요. 제가 카톡 문자 드릴게요. 그리고 제 프로필에 연락처 있습니다. 746732 네, 찐이님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기계 제품 문의하세요. 연락처, 연락처 문의해 주셨나요? 그 연락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은 책을 읽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꼼짝없이 과거의 일에 붙잡히고 과거의 관점을 고수한다면 한계에 갇혀서 내가 두려워서 쿵 내려앉아서 무기력한 두려움도 아니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는 거를 보면 무기력한 제가 있는 거예요. 무감정. 감정을 포기해서 처박혀 있는 내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내가. 느낌을 빼줘야 돼. 느낌을 안 빼준 거예요. 느낌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 있는 그 느낌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저기 본다지만 밖에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느낌을. 저기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느낌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밖에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느낌에 이렇게 집중해서 느낌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게 했었던 자극적이었던 그 엄마, 동생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미라클님 연락처 달라니까. 연락처. 눈물이 난대요. 제 얘기 듣고. 연락처 달라니까 연락처는 안 주고 있잖아요. 계속 책 매니아가 책 읽어드리면 책 매니아는 돼 계신 거예요, 이분이요. 틱톡 라방에서 만나는데 눈물 난대. 제가 한 얘기를 들으시고 눈물 날 정도로 제가 진지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쵸? 뭔가 상처가 있다니까. 연락처 달라니까. 네, 그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중에 제가 연락을 하면 줌으로 미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해결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책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한계를 느끼는 저도 참 그래도 운이 좋아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15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변화가 엄청 일어났죠. 진짜 미워했던 남편도 엄마를 미워하다 보니까 엄마를 좋아하면서 애증의 관계죠. 좋아하면서 미워하고, 좋아하면서 미워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편한테 옮겨가죠. 남편도 좋아하면서 미워하고 막 그랬다가 감사한 마음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 아직 엄마를 놓지 않아가지고 놓지 않은 제 마음도 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있다는 나에 대한 내가 있다는 거를 놓으라고 예전에 그러셨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놓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놓지? 탁 놓으라 그러실 텐데 그 혼자서 탁 어떻게 탁 놓지 나를 탁 놓자 되게 많이 어쨌든 화요일 이후에 많이 편안해졌어요. 투사를 하든지 말든지 투사는 자기 몫이고 저는 제가 편안해져서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은 투사하는 사람은 고통이잖아요. 힘들구나.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저는 저대로 편안한 거죠. 저는 저대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나는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영향을 지금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나를 찾아서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끔 맥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영향받고 살아요.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대로 영향받고 살아요. 100%예요. 1%의 그게 아니고 100%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과거가 이해가 되죠. 아, 과거의 일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진짜 내가 있다는 걸 놓아버리고 엄마도 놓아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싱크 어게인에서 저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틀렸을 때도 기쁨을 느끼려고 분리가
필요하다. 나는 두 가지 종류의 분리가 특히 유용하다는 점을 배웠다. 한 가지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고 또 한 가지는 정체성과 의견의 분리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해서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의 나를 찾으면 현재의 나, 과거에 생각하는 나도 있고 지금의 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나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하나로 있는데 어쨌든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좀 있고 찾을 때는 정체성도 좀 볼 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참 나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니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오빠도 됐다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 있는 거 아세요?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살 때 마음이 형성되면서 벌써 쇼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 반복적인 경험은 이런 시크릿이나 의식 수업에 본인이 선생님께서 완전히 탈바꿈하셔가지고 360도는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180도로 바뀐 상태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면 나도 바뀔 수 있다. 바뀌지 않은 분들의 지식 교육은 그냥 지식만 쌓을 뿐이고 내가 경험으로 바뀌는 거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저는 홍보를 하고 싶어요. 어디서도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뵐 수는 없어요. 듣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알고 계시지. 근데 그것도 입소문 듣는다고 해서 뭐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인연이 있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는 것도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부자는 되고 싶어. 안 배워. 그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엄마, 아빠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정체성도 분리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분, 달라진 분을 강의를 계속 들어요. 저는 15년째 듣고 있고요. 내일도 들으러 갑니다. 서울에. 네. 그래서 정체성과 의견을 또 분리해서 보는 것도 분리해서 나중에 분리해서 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또 다 바뀌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있어요. 어린 내가 있는 거예요. 동생 태어났을 때 놀랬단 말이에요. 그때 놀랬던 그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 쿵 떨어져서 아주 감각적으로 무기력해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가 있어요. 또 그냥 막 발전되어 있는 나도 있고, 그 아이를, 예, 따뜻거려서 이제 보내줄 필요도 있고, 느끼기를 하고 없애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는 미스터리 팩트였다. 아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고, 아는 것에, 왜,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아는 것에 집착하고, 자부심에 빠져 있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데 더 흥미를 느낀다. 옛날에 아는 거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것에 더 흥미가 있어서 더 배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워요. 세상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식적인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삶은 경험인데 그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느냐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삶은 경험이다. 고통을 경험을 할 것이냐, 행복을 경험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처음에, 맞네. 근데 왜 이러고 있지? 왜 힘들지?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또 볼게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러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자신을
보고, 와, 1년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참 중요하죠? 와, 1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다고? 아, 내가 1년 전엔 그랬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배운 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어리석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발전도 안 한다라는 거죠. 발전해야 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50이든, 50이라고 뭐 발전 안 해요? 이 몸은 한계가 있어요. 몸을 써서 보내는 한계는 있지만, 이 영혼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계속 공부는 연속적으로 해야지 내가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나는 그랜트와 달리오의 사상을 좋아한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달리오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깎아내리는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에 비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미래의 나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실패에 투자하고, 일관성 있게 이거를 적용해서 내 삶의 경험을 바꾼다면, 이거는 직접 쓰신 경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진짜 내가 바뀌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제 강력하게,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강력하게 바뀐 분 강의를 들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으로 안내하시는데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발전해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요.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아, 요 정도까지만 하고 또 잘난 척 자부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정체가 되죠.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도. 좋아졌어. 와, 신난다. 그러다 정체가 딱 돼. 요 정도 알면 또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다가 또 175로 머물러 있고요. 또 떨어졌다 머물렀고, 와, 200 이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식지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또 각성하고 발전하고 또 각성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볼게요. 파킨스 법칙. 첫 번째 파킨스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두 번째,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완수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댄 설리번은 80%라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완벽이 없는데 자꾸 완벽하려고 하면 계속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해 가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성공을 경험하고, 성공은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과정의 기쁨을 느끼는 게 성공. 성공은 과정 중심이다. 승리는 결과 중심이다. 승리를 하고 결과 중심으로 하면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쵸? 이겨야 되고, 막, 응? 비교하고 이겨야 되고, 막 그러는. 어제는 되게 웃긴 게 틱톡을 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부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요즘 잘 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가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을 몰라요. 제가 뭐 TV를 막 안 보니까 요새 뜨는 분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김태희랑 뭐라 그러더라고. 날씬하신 분 그 누구지? 이름도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니까. 김태희 부럽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김태희가 예쁘죠. 똑똑하죠. 결혼 잘했죠. 잘 살고 있겠죠, 뭐. B랑. 뭐 제가 부러워한다고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 사람이 된 것 같으면 집 앞에 가서 부러워하겠다. 그 사람 삶이 내 삶이 된다면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삶에서 나에게 맞는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누군가 부러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는 없는 예전에는 부러워했죠.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주어진 데서 어떻게 하면 의식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1시간 넘게 저랑 수다 떨고 나가셨나 몰라. 아직도 계신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넘게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공무원이시래요. 잠은 언제 주무실라는가 모르겠네. 오늘 쉬시는 날인가. 근데 새로운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뭔가 물어보고 뭐 살 것처럼마다 안 사시는 분 있고 뭐 여러분들 막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 있죠. 옛날 같으면 살 것 같이 하다 안 살면 어이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아,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제가 감정적이었잖아요. 이성적으로 막 촥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별의별 어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40일 넘었죠. 40일 넘었어요. 매일 한지. 예, 아니, 참 다양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 법칙, 80대 20 법칙 또 있어요. 20% 안에 들고 95대 5 법칙, 5% 안에 들기 위해서는 80%가 과정 중심으로 가야지 80%도 100% 완벽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힘들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이제 미래에 대한 나를 설정을 하고 저 산을 보고 가야 그 산의 방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완벽주의 조금 조금씩 나가면서 오 얼마 안 남았어요. 오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이제 나가고 감사의 말 나가고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미라클님이. 그래서 저자 벤저민 하디 줌 라이브에서 Q&A 한 것을 또 좀 읽어드리고 마치는 거로 요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역행자, 네, 역행자 다음 역행자입니다. 미리 또 빌리실 분들을 빌리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계신 분들은 제 프로필에 연락처 있습니다. 7467 322 연락 주시고요. 의식 수업도 있고요. 아유, 기억하죠. 뭐 기억을 못해요. 미라클님은. 그래서, 의식 수업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고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 60인데, 네, 공부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있던 거가 확장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잠재의식에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데, 깨달음 시크릿이라고 5월 31일, 6월 1일 날 있어요. 이거는 잠재의식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싹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1박 2일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발전된 날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을 경험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